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2025년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많은 것들 계획하고 다짐하셨을 텐데요. 2025년 새로운 계획 혹시 있을까요, 상하 씨?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는데요. 다양한 앨범 활동과 함께 저희 노매드가 단독 공연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님은 혹시 계획이나 목표 있으신가요? 네, 일단 하나하나 이루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운동 많이 하기, 책 많이 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상 속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다짐을 합니다. 작은 행복 찾기 정말 좋은 다짐 같은데요. 오늘 혹시 찾으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이분을 모신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매일매일이 좀 행복했거든요. 오늘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에서 삶을 관통하는 한 줄을 찾는 시인. 약 7천여 편의 시를 쓰며 평범한 일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불꽃 시인 나태주.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며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시인 나태주. 그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네, 시 풀꽃 하면 딱 떠오르시죠. 시인 나태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멀리서 공주에서 네, 오늘 네,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편안하게 찾아오셨나요? 그러면요. 네. 제가 이름이 나태주인데 나 좀 태워주세요. 나를 태워주는 사람이 많아요. 네, 재치 있는 삼행시로 또 이름의 삼행시로 나 좀 태워주세요. 네. 근데 저희가 2025년 첫 손님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혹시 2025년 계획 있으신가요? 나이가 이제 내가 81세예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제 계획이 될 거고 중요하다면 풀꽃문학관을 개관하는 새롭게 개관하는 그런 계획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면 풀꽃이라는 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시가 사실은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쓰신 시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장할 때 선생님하고 다르게 이제 교장을 할 때는 조금 물러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무해한 시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나는 사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또 마음이 또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어서 좋아지고 싶어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시가 마음의 빨래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마음이 자주 후질러지고 자주 나빠지거든요. 우리 몸이 이제 후질러지고 나빠지면 샤워하고 목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마음에게도 샤워와 목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를 읽는 것은 마음을 빠는 것, 마음을 목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새해에 한번 정말 시를 읽어야겠다라는 또 다짐을 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보면은 이게 사회의 이제 비판적인 뭐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거대 담론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아니라 일상 우리가 놓쳤던 우리의 작은 것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내시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이런 주제에 몰입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그걸 나무라고 짜증내고 그래봤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반대로 좋다는 쪽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더워요. 지금 추워요. 그러면 더운 때는 자꾸 덥다 하면은 더 더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추운 냉풍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는 온풍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반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힘든 것이 있긴 하지만은 조금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힘든 것이 좀 내려가기를 바래요. 근데 같이 소리 지르고 막 그 악다구니 쓰고 자꾸 뒤집어 놓으면 더 나빠질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세상이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맑아지기를 바라고 착해지기를 바라고 깨끗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무용한 줄 알고 효과가 별로 없는 줄 알아도 계속해서 시를 써서 세상한테 던집니다. 정말 멋있으신데요. 근데 선생님과 시와 사랑은 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시를 쓰신 것도 첫사랑 때문에 고백을 하기 위해서 쓰셨다고요? 고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은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호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요구나 욕망이나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과 그 호소가 시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고백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호소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면 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이 안 돼요. 불안정하고. 그럴 때 고백과 호소를 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에게 시로 고백을 하신 건가요? 했는데 딱 한 번 하고 불발로 끝났어요. 왜요, 선생님?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그때는 편지 쓰는 방법이 밖에 없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고향 그 여학생 고향 집 주소로 아버지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서워서 편지도 못 쓰고 네. 그냥 3년 동안 가슴앓이만 하면서 시인이 돼야지, 시인이 되겠다. 이걸 내가 고백과 호소를 이렇게 시로 잘 품어내면 내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3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러면은 직접 보낸 그 주인공은 편지를 받아보지도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못 받아봤죠. 한 번 쓴 것은 아버지가 받았으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너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내가 만으로 15살 때인데 네. 그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철없을 때인데 그때 그 철없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울렁거림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편지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시를 썼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와, 시인으로 등단하시게 된 계기도 사랑 때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나는 사랑에 대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씁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공했더라면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부족함, 그것에 대한 실패, 그것에 대한 모자람, 그것이 그 시를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이 강하고 계속 사랑시를 쓰는 거는 세상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고 특히 사랑에서 나는 별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를 썼어요. 시인으로 등단하시게 된 그 시가 바로 대숲 아래서.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사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주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개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기포 대숲에는 후둑이다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가는 밤바람 소리 매우 나약하고 네. 그냥 그렇게 그냥 크게 보이지 않는 그냥 약한 소리를 담아서 쓴 시인데 네. 이게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줬어요. 당시에 그 시련의 아픔을 그 날에 이렇게 쓰신 기록인가요? 네. 아까는 15살 때고 이번엔 25살, 6살 때 10년 10년 뒤에. 네. 인천 여자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인천 여자분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서 많이 아팠어요. 네. 그리고 세상 포기하고 싶었고 그